오케이. 이제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내가 먼저 질문을 한번 스타트를 끊어볼까? 예. 그래, 아까 여기 강의하는 중에, 먼저 물어보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마음 공부에 대해 가지고 참 많이 알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침묵에 대해서 뭐 이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할 때에, 네가 아까 뭐라 했냐면, 그 사람이 침묵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설명할 때에 네 안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침묵은 그런 게 아닌데 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다가 안 했다고 그랬거든. 그 질문이 뭐냐니까 침묵이란 그런 것이 아닌데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침묵이라는 게 뭐지? 하고 니한테 물어보고 싶네. 그 예전에 침묵은 제 개인의 침묵, 어떻게 보면 제 개인 자체 어떤 서정만이라는 인격을 가진 자체가 동일실에서 생각을 할 때는 침묵이 아니고 생각을 안 하면 이제 침묵이 될 줄 알고 윗바사나 비슷하게 이제 그 생각을 잘라냈던 기억. 그리고 기태 선생님 만나고 이제 저희가 선생님한테 실험을 요구받았잖아요. 그 실험할 때조차도 혼란이 일어나면서 생각이 막 일어날 때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침묵에 대한 상은 뭐냐면 이 혼란이 막 일어나고 혼란이 다 제거되면 생각이 다 제거되고 그러면 조용해지겠지 뭐 이런 개인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항상 봤거든요. 모든 침묵을. 그래서 항상 제 개인의 잡생각이 없어지는데 실제 제가 잠깐 좀 제가 멍청해졌을 때 그다음에 그 후에 생각할 때 보면은 이걸 제 개인 정체성을 가진 이제 개인의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침묵이 아니고 그냥 제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봤거든요. 삶 자체가 그대로 침묵이었더라고요. 우리 전체의 삶이 한 개인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제 몸만 침묵한다 아니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 자신만 침묵한다 그게 아니고 삶 자체가 침묵인데 사람들이 이제 제가 사람들을 보면 느끼는 게 그 생각과의 동일시가 제가 했던 것처럼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과 동일시해서 이걸 없애거나 그 맥락에서 이제 생각 없는 사람이 돼야지 침묵이 되니까 이제 그걸 제가 아니라고 들으면서 저거 자체 규정 자체가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란 규정 그 다음에 미래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이 규정 자체가 제가 듣기에는 허구고 그런 게 아니다. 그 전제 자체가 오류고 잘못 좀 사라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은 아니면 균열이 난다 그러면은 이 삶에 의미 있는 삶 자체의 질문이 드러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려다가 제가 멈칫했던 거는 그런 개인성이 아니다 이런 표현하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아니, 표현을 안 해야겠다. 왜냐하면 동의시가 대부분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했을 때 바로 뭐 와닿거나 이해되거나 또 저에 대한 이미지도 저는 알기 때문에 제가 약간 찌질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신뢰가 안 가겠다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지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질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질문 받으면 잘 얘기 못 했는데 요새는 조금 그거는 알 것 같아요. 침묵이라는 게. 그와 같이 이제 삶 속에서 예전에 갖고 있던 많은 어떤 개념들, 말하자면 자유이니, 평안이, 사랑이니, 아까 침묵이니, 뭐 고요니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그때는 뭐냐면 개념적 이해, 어떤 들었던 거, 읽었던 거. 그러니까 그 말을 자유라는 말을 딱 들으면은 이렇게 머릿속 그려지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이렇게 알고 있었다면 네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침묵이란 그런 건 아닌데라고 할 때 네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그런 개념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인 거지. 실제하는 거. 그렇지, 항상. 그렇지. 근데 그런 말들은 사람들에게 잘 이해되지 않으니까 어떤 그런 본래 있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개념,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말들 자체가 이제 얘기를 해도 이해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또 입을 닫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되죠. 한 번 정도는 해봤었어요. 한 번 정도. 뭐 친하신 분은 아닌데 한 번 정도 했다가 뭐 이상한 소리 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길래 이거는 내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소리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추상적이라고 해야 되나? 전체 아니면 뭐 개인적인 게 아니다 이게 좀 뭔가 추상적일 수도 있잖아요. 듣는 사람은 이게 당연히
안 와닿겠구나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굳이 그 이제 도덕경 모임은 그게 아니니까 이제 편하게 얘기하는 거고, 아무리 마음공부에 관심 있다고 그래도 대부분은 그런 관점에서 생각은 안 하고 보통은 이제 개인의 관점에서 뭔가 얻는 깨달음을 약간 얻는 느낌, 얻거나 달성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 달성한 사람이 없다 그분이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런 달성한 사람이 있다 없다 그 관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관점에서. 오케이. 음. 이 삶 그 자체가 침묵이다. 네. 땡큐. 오케이. 두이도 들어오고 그 질의응답 하니까 또 둘 다 딱 맞춰서 질의응답이 좋긴 하죠. 좀 편하기도 하고 저도 좋고 뭐 강의는 약간 일방적인 것도 있고 저도 얘기하도 생각도 잘 안 나거든요. 질의응답 하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본인이 그 하는 거 진짜 이렇게 살아간다 뭐 이런 얘기 하셔야죠. 물어보셔도 될 거예요.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선생님 시간이 아, 넉넉하니까. 대열이가 질문하네. 대열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저항을 놓아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그 저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 아, 이게 어떤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상황이 이제 있는데, 그런 음,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게 물론 이것도 어디까나 제 생각이겠지만 이제 그 회사 관련된 문제인데 이제 내일 이제 출근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우리가 예정된 일정이 있어서 어쨌든 그게 음, 제가 거다 보니까 어 그 제가 모시는 위에 상사가 이제 좀 저에 대해서 좀 불만을 좀 제가 없는 자리에서 조금 표현을 했다 다른 팀원들한테 음,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내일은 아마 그 얘기를 제가 내일 가면 아마 나한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애둘러 들어가지고 이제 마음속에서 굉장히 싫고 왜 내 뒷담화를 깔지 이런 말다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또 맞닥뜨려야 될 것들이 이제 뻔히 보이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되게 싫다는 마음도 있고 동시에 이제 회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제가 내일 회사를 출근을 해야 되나 사실은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고민이 있는데 음, 어 이게 그러니까 어 그 그냥 가서 맞닥뜨리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니까 일단 가서 한번 부딪혀 보자라고 하니까 또 마음속에서 싫다 도망가고 싶다 회피하고 음, 싶다 이런 저항이 또 음, 올라오고 음, 그래 뭐 그래 뭐 너무 힘들면 피해갈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내일 그냥 그냥 뭐 몸이 좀 아파요 뭐 이렇게 하면 좀 적당히 거짓말 해가지고 그냥 하루 그냥 급하게 하루 휴가를 확 내서 그냥 하루 그냥 피해가듯이 이렇게 도망가 버릴까 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또 도망치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서 도망치면 안 돼 이러면서 음, 그런 이렇게 그렇게 막 그러면 이렇게 핑계를 대가지고 그러면 안 나가야 되면 그럼 그 생각에 대해서도 또 왜 도망치는 생각을 하고 그래 맞닥뜨려야지 직면해야지 이런 생각 들면서 또 그 생각에 대해서 방황하는 마음이 강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이렇게 하려고 해도 저항감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가려고 해도 부딪히려고 해도 저항감이 올라오고 피해 가려고 음, 해도 저항감이 올라와요. 양측 다. 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게 딱 딱 딱 고착된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갇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냥 선생님 말씀이나 김기태 선생님 말씀이나 뭐 정만 형님 말씀 들어보면 뭐 만나라 하는데 음, 만난다는 그런 가르침의 내용들이 지금 제 이런 실질적인 이런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그런 올라오는 저항감들하고 어떤 식으로 그게
이해돼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그 들으니까는 이제 대열이는 저항감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그 가기 싫다. 뭐 예를 들어서 맞닥뜨려야 돼. 나 맞닥뜨리기 싫은 마음이 있잖아. 네. 그런데 그 자체가 저항감이라기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감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싫은 감정이 들면 저항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뭐 어떤 거 싫다 피하고 싶다 이러면은 그게 저항한다 회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감정일 수가 있거든. 회피하고 싶은 감정 피하고 싶은 감정 그 의도 자체가 회피하는 거라 내가 회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피하고 싶은 감정 특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수치심을 많이 경험해 보니까 수치심이 있을 때는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누군가 좀 맞닥뜨리고 싶지 않거든. 그거를 느낄 때 내가 저항한다, 저항감이다 이런 표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저항감은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거든. 그런 것들을. 근데 거기에 이제 문제라고 표현하면 맞닥뜨려야 돼. 부딪혀야 돼. 이거 하면 이 개념을 봤을 때 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 아니면 만나기 싫음 이게 저항하는 것 같고 한데 그냥 하나의 감정이고 이게 도덕경 모임에 나오시는 모모모 분한테도 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 받아들여야 돼라는 걸 강하게 있으니까는 그게 피하는 걸 갖고 저항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저항하고 있어요. 근데 피하는 그 감정, 피하는 행동 자체가 있는 그대로인데 그 행동이 저항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맥락의 말을 했었는데 그냥 대열이 너 얘기 들으면서 저항감 하니까 맞닥뜨려야 돼, 부딪혀야 돼, 그걸 네. 해야 돼 이러니까 내가 피하고 싶어하는 이 나의 마음과 행동이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 두 가지 피하고 싶다 마음이랑 맞닥뜨리고 싶다는 마음도 같은 너의 그거고 감정이잖아. 뭐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 맞닥뜨리는 선택을 하든 피하고 싶은 선택을 하든 같은 감정이고 너의 행동이니까 저항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내가 듣기에 너가 근데 조금 그 싫은 감정 저항감이라 표현하는 그 싫은 감정 그런 거 있으면 어떻게 선택해야 된다라고는 표현을 못 하는데 그냥 그 너가 이제 나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만나고 있는데 이제 대열이 같은 경우는 좀 더 너가 이제 그 깊게 아니면 좀 더 세밀하게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미 너 만나고 있잖아 이렇게 지금 뭐 받아들여야 돼 맞닥뜨려야 돼 하지 않아도 이미 그 싫은 감정 아니면 부딪혀야 될까? 피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감정도 만나고 있고 한데, 그거 이제 더 섬세하게 볼 수 있느냐, 그 차이지. 이미 만나고 있거든, 그런 부분은. 근데 지금 저항감이 올라온다 그래서 이게 안 만나고 있다 이런 것보다 저항감이 올라오는 것도 이제 그것도 만나고 있는 거니까 그 저항감을 너가 만나면서 너가 이런 고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이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나도 솔직히 잘 모르겠지. 그런 이해, 좀 섬세한 자기가 좀 더 섬세할 수 있는 그 이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닥뜨려야 돼라는 게 나는 별로 없어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많이 피하거든. 많이 피하기도 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많이 피해. 그 특히 싸움 같은 거 일어나면 도와줘야 되는데 누가 이제 싸우는 거 보면 피해. 내가 엮이기 싫어서. 그 주변에서 그 아는 후배가 형은 참 비겁하다 뭐 그런 소리도 많이 했었거든. 형은 이제 싸우는 거 엮이는 거 싫어서 피한다고 하거나 보통은 도와줘야 되잖아. 뭐 싸우지 마 이래야 되는데 형은 항상 피하고 말싸움도 피하고 막 이런다고. 그게 나는 좀 엮이기 싫었어 솔직히. 그래서 지금도 피하는 경향이 좀 있어. 그러니까 그게 맞닥뜨려야 돼. 뭐 싸움을 말려야 돼. 내 가치관이 강하면은 이런 애가 참 못난 놈이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너 얘기 들으면서 피한다 그러길래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던데 피하는 어, 것도 괜찮고 피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그분하고는 계속 일상생활에서 엮이는 사람이다 보니까 많이 음, 이제 대화를 했는데 저한테 이제 말투 자체가 굉장히 시니컬하고 쏘아붙이듯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대면으로 얼굴을 맞닥대고 쏘아붙이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그 열감과 음, 그런 그 되게 느끼기 싫었던 감정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음, 또 느끼기 싫으니까 가기 싫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그런 느끼기 싫어도 그거를 느껴야지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 무조건 음, 정말 해야 된다.
이렇게 피해가면 뭐 한 번 피해한다고 해서 영원히 피해지는 게 아니고 뭐 모레 뭐 그 다음날 계속 이 사건들은 다른 모양으로 들이닥칠 건데 언제까지 피할 거라 이런 말이 좀 저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피하는 것 자체가 계속 피해서 뭐 너 말처럼 피하는 게 정만이 형이 괜찮다고 그러니까 계속 피해 있는 느낌보다 너의 그 마음이 중요한데 나 같은 경우는 피하면서도 그건 좀 있더라고. 한 번 정도는 얘기해 봐야지. 그래서 요새는 오히려 그 어떤 부분, 싸움적인 부분 피하긴 했는데 말적인 부분 내가 원래 못하다가 하거든. 싸우지 마세요. 뭐 손님하고도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뭐 아니면 그런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모습은 몸적으로도 그거를 피하지 않고 말적으로도 피하지 않는 거였는데 그러지까지 못해. 그냥 말로만 할 정도지 몸은 나는 본능적으로 좀 피하는 성격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가 급하게 내가 이게 피하고 좀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나도 좀 피하면서 그걸 인정하면서 그 베이스가 나는 피하는 그 베이스가 있구나 깔면서 너가 조금씩 맞닥뜨려 봐야지 이거랑 맞닥뜨리는 게 뭐 오라라는 관점에서 계속 맞닥뜨리려고 노력하는 거는 약간 다르거든. 그 느낌도 다르고. 피하는 나 자신을 인정하는 베이스에서 너가 맞닥뜨려 봐야지 하고 노력하는 거는 변화가 조금씩 조금씩 있어.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있는데 맞닥뜨리는 게 좋은 건데 하면서 그걸 맞닥뜨려야지 하고 노력하는 거는 이거를 너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않고 그러거든. 피하는 건 괜찮아. 근데 그 베이스에서 너가 이제 회사 생활이니까 말이든 행동이든 조금씩 너가 한번 해봐야지 겁이 나도 아니면 싫어도 저항감이 느껴져도 해봐야지 이러면은 참 나도 모르게 변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너무 맞닥뜨려야 돼, 맞닥뜨려야지 자기한테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게 좀 확실해져야 된다. 너가 중간에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는데 어찌해야 될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좀 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대로 너가 상태대로 이제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 피하든 남고 어떻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네. 음. 인정을 하면서 조금씩 부딪혀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베이스가 있는 그대로 너한테 자주 드러나는 모습을 급하게 뭐 이렇게 빨리 바뀌었으면 이런 거보다는 좀 그래 되면은 그리고 너는 그런 힘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대열이는 저 배우려는 마음이 강하니까 그게 아마 살아있으면 계속 배워갈 거야. 너가 항상 처음 강의 때도 너 얘기했듯이 너 배우려는 마음도 강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의 그 과정을 인도에 가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 회사 생활이든 뭐 지금 너무 힘들어서 뭐 그런 게 크게 느껴지지만 네. 이해하는 거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고마운 게 너가 아까 얘기하면서 좀 고맙더라고. 제가 아까 겪었던 과정이고 좀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힘겨움 속에서 동병상련의 마음 참 엄청 힘든데 그렇죠. 뭐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은 나도 겪어가면서 대열이나 나나 선생님이나 우리 삶에서 각자가 자기가 돼야 될 몫을 지고 가는데 이제 그게 같이 표면적으로 나눠지지 않아도 나눠진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삶에서 무거움과 힘겨움은 각자가 나눠지는 거 피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표면적으로 이제 대열이는 회피한다 그랬지만 피하지 않고 지고 가고 배우려는 마음으로 가니까 우리는 이제 같이 브라더라고 표현한 영혼의 동반자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 들더라. 내가 더 고마운 것 같아. 얘기 네. 들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이제 제가 막 뭐라고 뭐 할 수는 없지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좀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두이. 예, 제가 그 여자친구랑 지금 한 1년 정도 만났는데, 음,
한 3개월쯤 돼서, 그러니까 3개월 만났을 때 이제 결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좀 아직은 좀 생각이 없다. 좀 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한 2달쯤 전에 이제 한 7, 8개월 정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또 결혼 얘기를 또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때도 또 생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친구가 좀 자기 결혼을 좀 이렇게 전제로 좀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데 내가 약간 그쪽으로 좀 자꾸 거절을 하니까 음,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는 뭔가 확실하게 정해진 미래를 뭔가 안정감을 있게 이제 저랑 만나고 싶은데 저는 저한테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좀 음, 불안하다고 해서 좀 약간 확신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때는 이제 제가 진짜로 그럴 생각이 결혼에 대한 결혼하면 또 그러니까 혼자 살 땐 좀 편한데 뭔가 또 책임져야 되고 또 제가 뭔가 그 사람을 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왠지 희생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결혼에 대해서 원래부터 좀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얘기하니까 뭔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고 뭔가 내가 나쁜 놈 되나? 이 사람은 진짜 결혼하고 싶은데 나는 내가 이렇게 괜히 막 긴가민가 하면서 이렇게 만나면 좀 내가 나쁜 놈이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헤어지자고 그러니까 그만 뭐 좋은 사람 만나라 뭐 맞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음, 그때는 이제 그때는 여자친구가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뭐 나쁜 놈 되기 싫고 뭐 그런 마음이 좀 강해서 했는데 여자친구가 1년까지만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도저히 뭐 지금 이렇게 헤어지면 도저히 이제 자기는 못 견딜 것 같다고 1년까지는 그래도 만나는 것처럼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거기서도 또 그냥 노라고 딱 자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절을 못하고 아 그래 그럼 1년까지만 하자 했는데 다시 만나면서부터 이제 또 제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놈 되기 싫고 뭔가 그런 저의 어떤 약간 비겁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모습을 봤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음, 이 사람이 좀 다시 좋아지더라고요. 예, 음, 좋아지면서 이제 뭔가 좀 결혼도 약간 이제 좀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도 생기고 뭔가 마음이 하기 싫었다고 했다가 또 마음이 하고 싶어졌다가 또 다시 또 시간이 한 2달, 3달 흘렀어요, 지금.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하기 싫어지고 마음이 계속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가 또 얼마 전에 1년 정도 됐는데 한 번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이게 진짜 정말 저도 마음이 계속 변하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진짜 1년만 더 시간 달라고 그럼 내 음, 1년 동안 어떻게든 결정을 해서 알려주겠다. 왜냐면 제가 또 지금 무조건 오케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제가 마음이 또 그렇게 아직 할 마음이 없는데 또 미안해서 이렇게 오케이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냥 그래 나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대신에 좀 시간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그러면서 이제 또 커플 상담이라고 있어요. 보면 이게 심리 상담 센터에서 커플 뭐 문제 같은 거 생기면 상담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 센터에 가서 상담도 받으면서 아 제가 왜 이렇게 결혼하기 싫은가 아니면 또 여자친구랑 왜 이렇게 거부하는가 뭐 그런 문제를 갖고 상담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결론을 어느 정도 내야 이 사람하고 어떤 미래를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줘야 좀 이 사람도 편하고 저도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뭔가 불확실하고 저도 확실히 뭐 마음도 안 들고 막 이러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진짜. 그렇다고 이렇게 언제까지나 내가 결혼 안 하고 이 사람은 하고 싶어 하는데 언제까지나 이 사람 잡고 있을 수도 없고 참 그게 참 답답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시간 달라고 했는데 1년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럼 1년 있다 생각하면 되지 했는데 그래서 그동안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어차피 1년 뒤에는 또 부딪혀야 되는 그런 문제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얘기해 봤어요. 예. 뭐 결혼. 예. 예. 그래서 참 이 문제가 참 어렵더라고요. 예.
솔직히 난 결혼을 네.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예전에 나도 비슷한 게 여자친구 예, 예. 결혼 초창기에 사귈 때 얘기하던데 그래서 예, 예. 내가 거절했을 때 느낌이 뭐냐면 나는 네. 그게 두려웠거든. 네. 결혼하면 이미지가 약간 자유가 없다, 구속이다. 약간 예, 저랑 내 똑같네. 마음먹은 예. 네. 그런 마음이었고 그게 두려웠고 네. 또 최근에 느낀 게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내가 여자분들하고 가까워지는 걸 좀 두려워하더라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아. 근데 예, 아주 가까워지고 나의 모든 걸 알게 되는 거에 대한 예, 두려움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게 있고 사실 메인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제 예, 그 당시에는 거절했는데 예, 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 정답은 모르겠지만 너가 말한 것처럼 뭐 의무적으로는 할 필요는 없지만은 예. 그렇게 서로 한 해 많이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난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뭐 마음이 중요한 것 같긴 해. 그게 예, 뭐 내가 구속이다. 그게 내가 그걸 두려워했던 것처럼 구속이다. 결혼은 뭐 힘든 거다 이런 거보다는 예, 너의 진짜 마음. 그 변덕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너가 예, 말한 그 하고 싶었다, 하고 싶다 이런 변덕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예, 너의 어떤 속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도 너가 어쩔 수 없지. 할 수도 있고, 해도 좀 두렵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이걸 내가 예,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밑에 있는, 정말로 내가 결혼하고 이 사람하고 살아가도 되겠냐. 그 뭐 힘든 점도 있고, 뭐 편한 점도 있고, 주례사에서 얘기 많이 하잖아. 힘들고 편하고, 뭐 웃고 울고, 그런 기복을 이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냐. 그런 마음이 너 스스로 있으면은, 뭐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늘 좋을 수는 없잖아, 결혼 예, 생활. 예. 너가 말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 너 선택하면은 이제 여자친구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그 감정 기복?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거에만 너무 초점 두지 말고, 내가 이 사람과 삶을 같이 영위하고 같이 동반자로서 살아갈 수 있냐, 그런 부분을 너 스스로가 그냥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러면은 그런 건 좀 고민해서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아까 들으면서 좀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여자친구랑 결혼을 생각하면서도 뭔가 좀 망설여지는 부분 중에 좀 큰 게 하나가 좀 있는데, 그게 이제 여자친구랑 있으면 여자친구가 근데 회사에서 되게 힘들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에요, 사실. 막 저 고객들 상대하고 막 그런 힘든 일인데, 여자친구가 하여튼 여자친구를 만나면 뭔가 그 힘겨움이 내가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뭔가 뭔지 음, 모르겠지만 저도 뭔가 몸이 무거워지고 힘들고, 근데 여자친구가 또 가면 또 좀 괜찮은데 여자친구 같이 있으면 꼭 무겁고 힘들고 막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사실 뭐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살면 '내가 이 사람의 힘든 걸 내가 다 같이 경험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네. 너가 네. 같이 공유하겠다 선택하면 선택을 하는 어. 거고 그것까지 뭐 너 못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뭐 연애할 때도 그러잖아 보통 네.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는다 음. 그러고 네. 그러면 같이 자주 했던 대사가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음. 그러는데 그거 그죠. 자체도 공유할 수 있을 정도 내가 선택해서 음. 가능하지 그것 때문에 안 한다 뭐 그것 때문에 한다 이런 거보다는 네. 이게 결혼은 모르겠지만 약간 관계라는 거는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것 음. 때문에 이 사람은 안 한다. 뭐 이렇게 해서 헤어질 수도 있지만은 네.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할 수도 있거든. 그 사람과 관계를. 이게 말도 안 되는 뭐 단점이 있거나 아니면 뭐 말도 네. 안 되는 네. 시스터리를 부릴 수 있잖아. 근데 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결혼 안 하면 이별할 거야 이것도 있지만 음. 그거 있어도 나는 그래도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어도 나는 같이 만날 거야. 이런 면이 있어도 난 만날 거야. 그런 마음도 좀 있거든, 진짜로. 왜냐면 그 모든 이유 때문에 안 만난다 그러면 만남이 거의 성립이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보면 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니까 자꾸 만나기 싫은 이유들을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보면. 왜냐면 그 기준에 네. 맞는 사람 거의 없을걸? 그 그러니까 정도로. 네. 그런 것 뭐 같아요. 네. 회사 갔다 왔는데 웃으면서 날 반겨주고. 그러니까 그 음. 판타지라고 해야 되지, 네. 판타지. 뭐 결혼했는데 막 판타지 있잖아. 그 아침에 요리도 해주시고 막 여보 네. 잘 다녀오세요. 막 이게 음. 판타지인데 그 판타지 완성 있나? 모르겠다. 연애할 때도 그 판타지 안 맞던데. 안 너무 맞아요. 좋아요. 진짜 힘든 것도 많고 막 그래요. 근데 힘든 것도 많지. 배우는 것도 되게 많은데, 예. 근데 그런 건 되게 좋은데 이제 결혼이라는 거는 항상 그 무게가 좀 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호쌤, 그러니까 호복쌤이 결혼하시고 지금 살아가시니까 네. 오히려 더 좋은 말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저는 경험이 없어요. 한번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호복쌤이나 좀 유경험자들이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나는 뭐 글쎄 모르겠네. 뭘 말을 아니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뭐 결혼한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고 그거 근데 그런 이기심 같은 거는 당연히 있는 것 같아. 네.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네. 사실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뭐 그래요 뭐 알아서 해야죠 뭐 알아서 하는. 예. 특별히 하려면 여력이 없네. 그래도 글쎄 결혼할 때. 근데 네. 지금도 사실은 와이프가 나한테 이제 좀 약간 좀 서운하게 하면 네. 여전히 때리거든요. 마음속에서 여전히 네. 때리고 여전히 이혼하고 네. 지금도 그래요. 지금 기태쌤은 안지 5년 됐고 지금 뭐 내가 나쁜 놈도 아닌데 하여튼 내가 기피코 내가 때리고 내가 이혼하고 말리라 내가 이런 다짐도 하고 마음속에서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뭐 네. 그러니까 하물며 뭐 어유 뭐 그 여자친구가 힘들고 그러면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그거에서 부담 되겠죠. 네. 죽었어요. 그것도 앞으로도 그런 게 있을 텐데 음. 알아서 잘 하세요. 기태쌤한테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결혼을 오래 하셨는데 올해. 네. 근데 약간 아까 네가 얘기한 것 중에 그 여자친구하고 사귀면서 좋은 면도 있잖아, 그지? 예, 그렇죠. 배우는 예. 것도 많고, 예. 그리고 또 얘가 뭐, 좋아한다, 사랑한다? 네네. 그런 것도 있잖아, 그지? 있죠. 예. 음. 그리고 또 약간 만약에 결혼 얘기만 하지 않으면, 예. 이 만남이 괜찮고, 그지? 연애도 괜찮고, 네네. 어떤 삶의 기쁨이랄까, 어떤 설렘이랄까, 뭐, 예. 무겁고 짐되고 이거보다는 더 즐겁고 이런 쪽으로 자꾸 연상이 되는 감정들이 생기잖아, 그지? 그런 것도 있죠. 예. 음. 예. 근데 이제 결혼 얘기만 딱 나오면 답답해지는 기라. 예, 맞아요. 그 답답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겨움과 괴로움들을 내가 져야 될 것 같고 네. 구속당할 것 같고 네. 이 자유가 혼자 사는 자유가 네. 이게 말하자면 뺏길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 손익 계산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좋긴 좋은데 요거 예. 생각하면 이거 싫고 예. 그래가지고 말하자면은 좋은 결혼만 얘기 안 해주면 되는데 저 아가씨 측에서는 이 결혼을 좀 빨리 하고 싶어 확실하게 어떤 예. 보장되는 어떤 안정이 보장되는 예. 어떤 보호의 테두리가 딱 이렇게 설정되는 그런 걸 네. 원하는데 네. 근데 그 아가씨도 네가 보면 이제 좋을 거란 말이지, 그지? 네. 이제 손익 계산을 딱 해가지고 요건 좋은데 요것만 얘기 안 하면 이제 이런데 저쪽은 뭐냐면 그 얘기 안 해줬으면 싶은 그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지. 예,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말하자면은 결혼에 대해 가지고 약간 뭐 여러 가지 혼자 사는 자유가 구속당하고 그러니까 짐을 받아야 될까 저 괴로움도 같이 나눠야 될 것 같고 뭐 등등등등 이래가지고 순간 그거 싫고 그거 그냥 결혼 안 하고 싶고 예. 안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가씨한테 이제 좋은 사람 만나러 가라 이러니까 그 아가씨는 너무 막 이렇게 헤어지지 못하고 그지? 예. 그래 되는 건데 어쨌든 니도 그 아가씨가 좋긴 좋은 모이다 그지? 좋긴 좋죠. 예. 결혼만 하나 그 얘기만 안 꺼내면 좋은데 그지? 예, 맞아요. 예. 불이.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하느냐 마느냐 이것보다도 예. 뭐 인연이 어떻게 이제 전개될는지 모르겠지만 예. 사실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답은 없고 예.
그런데 어쨌든 내 즐겁고 이 세상에 아까 뭐 우리 정마이도 그런 얘기했지만 내게 다 좋고 내게 손해 안 되고 내게 이런 건 없어. 예, 둘 다가 함께 있거든, 그지? 네네, 무거움과 가벼움, 구속과 자유, 어떤 기쁨과 괴로움 이 다 같이 있다고. 예, 근데 어느 한편을 취하고 어느 한편만 다 제거된 그건 이 세상에 어느 누구와도 관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아, 예, 불가능하잖아. 인간 관계라는 게 뭐냐면 관계라는 게 둘과의 관계인데 내 좋은 것만 다 취하고 내 싫은 건 이거 불가능하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내 싫고 내 무겁고 내 답답하고 내 이것도 책임질 줄 아는 이것도 내 스스로 한번 접을 줄 아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게 관계거든, 관계. 아,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될는지 모르겠다만은 우리 두이도 자라오면서 관계라는 걸 제대로 안 해봤잖아. 예, 맞습니다. 예, 맞지? 예, 예, 나도 그렇거든. 관계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 정말도 마찬가지지?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은 병동 사람들인데. 예,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이게. 네. 관계가 맺어졌을 때 비롯되어지는 무거운 짐들. 네. 또 관계 속에서 항상 어디에도 속해 본 적이 없는 그 살아온 삶에서 비롯되는 어떤 근원적인 불안감, 예, 속하지 못하는, 예, 함께하지 못하는 예, 어떤 그런 것들도 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 결혼 얘기 나오면 답답해지고 마음이 뭐 무거워지고 그래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느 한 편을 좋은 걸 다 취하고 나쁜 걸 다 버릴 수는 없는 건데 그건 불가능한 어떤 인간 삶인데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지. 이게 전에 그냥 내 얘기지 하라 말라는 아니야. 아, 예, 예, 하라 말라는 누구도 어느 누구도 얘기해 줄 수 없고. 예, 그런데 어쨌든 다행히 좋다 말이지 그 아가씨가. 네, 네, 배우는 것도 많고 또 네. 함께 있으면 좋고. 네. 다만 이제 네가 한번 늘 이렇게 관계를 해본 적이 없으면서 비롯되어지는 네. 또 혼자만의 어떤 자유로움도 있지만 혼자 살기 때문에 스산함도 있거든. 예, 그렇죠. 정리되지 못한 어떤 네. 하여간 둘 다 함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네. 그 사람이 이게 아니 정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만이대로의 자기 삶. 네. 그냥 오늘 주제가 그냥 강의 주제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예, 근데 정만이대로 저 삶 저대로 좋거든. 네. 아 내가 비로소 내 삶을 사는구나 하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저 밑바탕에서 올라오는 만족감, 자족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듯이 그 삶대로 좋고 괜찮거든. 예, 괜찮은데 말하자면은 그 어떤 삶도 다 완전해. 네. 어느 누구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말하자면 그렇긴 하지만 또 이런 사람도 있는 게 관계라는 것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감으로써 네. 혼자 있을 때에 자유롭긴 하지만 짐을 질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 삶도 괜찮은데 어쨌든 관계라는 것 속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 가지 겪게 되는 이것을 뭐 우리 호복 씨는 지금도 매가 이렇게 한 번씩 싸우고 뭐 이렇게 힘들게 하면 생각 속으로 12번도 이혼하고 뭐 이런다 하지만 12번인지 11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에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내 멋대로 돼. 근데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는 무겁고 힘들고 아프고 답답하지만 스스로 벗어나지 않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그 속에 들어가 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무겁고 힘든 가운데 그 관계성 속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거든.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왜냐하면 혼자는 뭐냐면 지 싫으면 안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게 다 된단 말이지. 맞아요. 관계 속에 들어가면 무겁고 찐득하고 떼어질 수 없지만 그 속에 있어야 되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혼자 있을 때는 결코 분출될 수 없는 어떤 진정한 생명력, 삶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 관계라는 것에 대한 인간 삶, 인간이라는 게 사람 인자의 사회관계잖아. 그래서 힘들고 아프고 무겁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삶의 진실들을 발견할 수 있고 묶인 듯 하나 더 자유롭고
무거운 듯 하나 더 가벼워지고, 늘 함께하는 구석인 듯 하나, 사실은 뭐냐면 진짜 감사하고 나는 내 삶을 성장케 하고, 말하자면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세계들에 대한 이해와 깊이와 삶에 대한 어떤 통찰까지도 있을 수 있는 게 관계라는 거라. 네. 그런 측면에서 무겁고 아프지만 그 속에 걸어 들어가 보는, 그리고 그 펼쳐지는 그 삶 속에서도 만약에 네 마음이라는 게, 이 속에서 내가 뭔가를 배워버리라 혹은 하게 그런 마음으로 결혼한 사람 없어. 근데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무슨 이게 결혼이 무슨 교육의 장도 아니고 말이지. 말하자 보니까 그런 건데, 내 경험상 오히려 그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고 열렸고 통찰이 되고 감사한, 이게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참 감사해.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도 알게 된 게 뭐냐면, 내가 단 한 번도 관계를 해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관계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것을 내가 굉장히 많이 배웠다고. 그런 측면에서 무거운 게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내게 구속감을 주는 게 아니야. 또 자유롭고 막 내 멋대로 하는 게 반드시 자유가 아닐 수 있고. 그러니까 삶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고 표현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보다도 좀 더 깊은 진실을 담고 있을 수 있거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결정은 네가 하겠지만, 말하자면 네한테 다가오는 그 감정들을 반대편으로, 이 때문에 뭐 싫고 답답하고 뭐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남자 만나러 가라, 뭐 만나서 잘 가라, 뭐 이것보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좋은 선택이긴 하겠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저도 생각하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냥. 예. 선생님께서는 좋은 말씀하셨고 저는 그냥 제 그냥 느낌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는 되게 관계 의존적이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전혀 관계에서 뭐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고, 그리고 저는 같은 관계 의존적이고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뭐 찾는 의미를 찾고 이런 쪽이고, 그다음에 또 관계에서 제일 좋고 관계에서 제일 힘들고, 뭐 그런, 그래서 착해야 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제가 봤을 때 대희 씨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고 이기적이고 독립적이고 뭐 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이런 하고 좀 반대 성향인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뭐까지 모임 통해서 이제 봐왔는데, 그런 점에서 그냥 저는 이제 관계를 답은 아닌데, 관계에 대한 어떤 관계 의존도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좀 의식들을 많이 해요. 관계 의존적이구나 내가 좀 사실 좀 오래되진 않았는데 인지한 지가 그래서 관계 의존적이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한편 뭐 괜찮다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대인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관계 독립적이니까 뭐 지향적으로 관계를 한번 가져보는 지향적으로 가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대희 씨 평소 이렇게 V예요. 미안해요, 대희 씨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이름까지 틀리고. 그래서 이 얘기를 마무리하면, 어차피 선택은 네가 해. 네네. 어떤 삶도 네 삶이고 어떤 선택도 네 선택이고 그게 잘잘못이 없어. 그냥 네 삶일 뿐인데, 어쨌든 제가 요즘 이렇게 느끼는 게, 관계라는 것이 이게 물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치지 않아도 될 짐, 답답함도 있긴 한데, 그게 반드시 답답함과 무거움과 구속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 굉장히 가볍고 놀라울 만큼 새로운 어떤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그러니까 내 안의 세계를 발견하게 하고,
말하자면은 내가 잘 몰랐던 이 공부의 세계로까지도 이렇게 인도에 가는 하여간 참 좋아 난 그 관계라는 게 물론 예, 관계라는 게 좋긴 하지만 늘 가벼운 건 아니야. 충돌도 있고 막 뭐 욕도 나고 뭐 그런 때도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그 관계라는 것이 참 다행스럽고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네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 선택은 네가 하겠지만 음, 근데 어쨌든 그 뭐 이렇게 뭐 내가 뭐라고 말하면 말은 못하겠지만 약간 그렇다는 거지. 오케이, 있죠.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해야 되지. 함부로 이래라 말하라 하면 안 된다. 예. 참. 어. 제가 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이 사람하고 또 부모님이 좀 반대를 하세요, 사실. 이 여자친구를.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좀 직업이 안정되진 못하고 계속 한 2달에 한 번씩, 한 세네 달에 한 번씩 막 직장을 옮겨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좀, 너가 결혼하면 네가 다 독박 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막 돈도 여자친구는 뭐 이렇게 나중에 결혼하고 돈 안 벌고 이럴 수도 있는데 네가 막 힘들어질 거라고 월급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네가 뭐 이렇게 음. 좀 안정적인 여자를 만나야 되지 않겠냐. 좀 돈도 어느 정도 벌고 여자친구는 막 직장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옮기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근데 그 부분이 또 부모님 얘기이기도 하지만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하고 만나면 내가 버는 돈으로 이 사람까지 다 책임지고 뭔가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다른 사람도 한번 만나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가끔 그런 유혹이 생길 때가 있어요. 좀 네. 다른 사람 만나보고 하는 그 유혹이 생기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예, 당연한 건데 예, 그래 약간 부모님의 말씀도 참 이렇게 일리가 있는 현실적으로 좀 일리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예, 또 내가 이제 관계 뭐 얘기했다가 선생님 말씀에 이렇게 참 공감이 된다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 들어갔다가 시급을 할 수도 있고 말 함부로 하면 그렇지. 그리고 선생님 말씀 듣고 공감했다가 내 인생 조졌다 이럴 수도 있거든. 아니 그건 아니에요. 선택은 제가 하는 거니까 그냥 저는 그러니까 참고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각자대로 이제 조언을 하는데 내게는 네, 그런 면이 있더라는 거지. 한 번도 관계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걸 자각하게 하고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네, 참 많은 내 속에 덮여있던 진실들, 말하자면 무책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발견도 하게 되고 네, 서로의 영적으로 또 서로의 영혼이 굉장히 성장하게 되는 네, 그런 어떤 계기도 이루어졌고 만약에 내 혼자 그래 이제 그 어떤 습성대로 사는 삶이 계속 지속되었더라면 새롭게 눈뜨지 못했을 수많은 세계들이 있구나 하는 게 참 내게 많이 느껴지거든. 예, 고마워, 감사합니다. 어쨌든 내 생각은 내 이제 그런 말이 나오니까 내 결혼과 관련해 가지고 내게서 그 느껴지는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봤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저도 사실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많이 배웠거든요. 여자친구 만나면서 이제 관계적으로 너무 힘들거나 막 이기적이고 막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게 됐어요, 사실. 좀 내 근데 안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예. 제 말씀 들리세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조금 결혼 이런 거에 대해서 보수적이라서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너무 좋은데 근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선생님 말씀은 이제 이미 기혼자가 뭔가 이제 뭐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좀 적당한 답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결혼이라는 게 모든 게 좋다고 됐을 때 또 사실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냥 제가 솔직히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그 부인님 말 들으면서 그냥 아직 조금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게 아닐까? 좀 때가 아직 안 된 게 아닐까? 그냥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굳이 쫓겨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뭐 각자 이제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이제 뭐 행복하고 각자 잘 섰을 때 그때 결혼하는 게 더
그렇지 않을까. 제가 뒤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20대 중반에 좀 빨리 결혼한 편인데 예. 지금 뭐 저는 이제 조금 저는 약간 아까도 말했듯이 보수적이라서 뭐 조금 솔직히 결혼은 해야 되고 약간 그런 게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뭐 한이 많이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제 조금 마음적으로 성숙하고 이랬을 때 결혼하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아이 출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전에 그 탤런트 이보영이 그냥 인터뷰했던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네. 이제 친구들이 한 명씩 결혼하고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결혼을 너무 하고 싶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혼자 뭐 일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개인적으로 아주 그 생활이 만족한 시기가 되고 나서 결혼을 했더니 아 훨씬 나았구나 그 선택이. 그래서 저는 아 정말 맞다. 그러니까 뭐 내가 힘드니까 이제 막 의지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거는 진짜 아닌 것 같고 굳이 뭐 정답은 없으니까 예, 뭐 조금 신중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네. 감사합니다. 좀, 네. 아주 저도 공감합니다. 네, 예. 마음이 많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다양한 답변들이라서 좋은 거예요. 진짜, 예, 맞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예. 고민을 해야지. 고민을 해야지. 두이가 그런 얘기 하니까 뭔가 살아있는 느낌도 들고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너가 코인 얘기, 주식 얘기 가끔 했는데 네, 관계적인 부분 얘기 잘 많이는 안 했던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괜찮죠. 아, 그래요. 코인을 잘 되나? 코인 요새 좀 많이 까먹었어요. 네, 많이 까먹었는데 시간 지나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이제 조금씩 사고 있어요. 네. 아무튼 두희 씨가 부럽긴 하네요. 이렇게 네. 나는 뭐 평생 살면서 네. 결혼하자고 했던 여자는 없었는데 아, 그래요? 먼저 결혼하자고 했던 여자가 없었는데 아, 근데 저는 이 삶이라는 게 묘한 게 꼭 그런 사람들하고 인연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막 항상 제가 결혼을 하기 싫어하고 여자친구는 결혼을 얘기하고 그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됐어요, 사실. 그래서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뭔가 나한테 뭔가를 알려주려고 계속 뭔가가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사람마다 다 자기만의 어떤 배움이나 뭐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삶의 여정에서. 근데 또 반복적으로 뭔가 찾아오는 거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좋다. 네. 저분이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알파고 같아요. 알파고. 궁금한 거 제가 있으시거나 저 하나 질문할 게 네. 그 뭐지? 요즘에 막 얼마 전부터 그 서점 가면 책들 중에서 참 많이 나오는 게 뭐 나답게 산다? 뭐 예, 그런 류의 주제가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공감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이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되게 헷갈려요 한 번씩. 그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지금까지도 제일 헷갈리는 책이 그 뭐지? 그 마이클 에이싱어의 혹시 될 일은 된다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그거는 아니고 아, 거기 들리면 보면 이제 된다. 뭐, 예, 그 막 갑자기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 막 그 약간 어떤 갑자기 뭔가 이제 좀 깨우침이 있어서 이제 혼자 막 명상하고 모든 생활에 적고 이제 막 명상에 몰두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이제 내가 나 혼자만 이렇게 명상을 하고 이제 내가 이제 뭐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걸 포기하고 그냥 삶이 이제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딱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제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모든 상황이 뭐 예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는 동안에는 또 그래 막 정말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이제
얼마나 진짜 이제 뭐 구도자 어떤 영적인 삶이 되겠다 하면서도 또 이제 헷갈려요 한 번씩 이제 그 뭐지 그러니까 왜 개인적인 그런 취향도 있고 특징이 있잖아요. 네. 이거 제가 아직도 지금도 헷갈리는 게 나의 특징 뭐 요즘에 뭐 그 MBTI 이런 검사하면은 예, 자기 뭐 개인적인 뭐 성향 기질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도 그 나답다라는 말이 좀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사실은 나답다는 건 사실 내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내 취향이나 이런 생각들을 또 무시하고 또 뭐 이렇게 다 내려놓고 사는 게 또 맞는 건가? 그래서 저는 사실 한 번씩 그 책을 이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찾게 돼서 읽는데 읽고 나면 또 1년 동안에는 그래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도 또 듣고 나면 또 뭐 헷갈려요 이제 뭐 그런 건가요? 뭐 나를 또 억누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해서 그래서 외부적인 나답다라는 그런 건가? 예? 외부적인 상황이 안 좋아도 적응한다는 거예요. 예스 예스하고 뭐 그런 거. 뭐 예를 들면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일을 의뢰했을 때 뭐 이제 본인이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누가 외부에서 어떤 일을 이 사람 보고 의뢰를 해요. 그러면은 뭐 머릿속에서는 이제 막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말도 안 돼. 무슨 내가 어떻게 이걸 해 하는데 입에서는 어느새 그래.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그 책 내용이 그렇거든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는 또 해요. 전제하면서 하거든요.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전혀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막 삶의 막 그런 여정들이 펼쳐지는데 그러니까 이해.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책도 그렇고 어쨌든 제가 요즘 헷갈리는 게 나답게 산다는 게 그게 뭐 예, 조금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선생님께 이제 질문했던 게 제가 뭐 어떤 생각이 있더라도 내 편을 들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아무리 뭐 치사하고 그런 치졸한 생각이 들어도 온전하게 자기 편이 되라 해서 제가 그때는 정말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 번씩 드는 생각이 헷갈린. 이게 내 생각이라는 게 또 생각이 나랑 같은 건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조금 헷갈려서 이제 뭐 또 예. 그래서 이제 정마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그분 얘기 들으니까 그 옛날에 네. 영화는 봤던 것 같아요. 예스맨이라고. 예스 무조건 했었는데 그게 그분의 삶이었고 책을 쓴 거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제가 만약 그분 실제로 만났던 보다 안 맞을 것 같아요. 좀 그러진 않는데 그렇다고 하면 누가 옳은 삶인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옳고 뭐 틀렸다 옳고 그름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답는 거는 그런 거다 아니면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림이 하고 싶은 말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또 미술 작품을 보면 피카소는 피카소대로, 바흐는 바흐대로. 저는 이제 피카소 별로 안 좋아하는데 피카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캠퍼스는 누구나 동일하거든요. 이제 마음 공부를 치면은 누구나 다 하나의 마음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그리는 그림은 다 달라요. 또 스타일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낫다 못 낫다 이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건 없고 각자가 다 예술 작품이에요. 그 모든 게 피카소의 그림 그리고 초등학생 5학년이 그린 그림조차도 그 나름의 애가 그린 그 나름의 예술 작품이거든요. 근데 객관적 가치를 우리가 매기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 객관적 가치 내에서는 피카소는 대단한 화가의 작품이고 초등학교 5학년이 그린 그림은 좀 더 그 맥락이 아니고 오직 나답다는 건 제가 이해한 나답다는 거는 나의 그림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자기가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 비행기 그린 거면은 그 학생이 비행기 그린 거는 그 학생의 삶이고 피카소는 또 피카소대로 그린 삶이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삶과 자기의 특징 아까 시행식 얘기하신 기호 그런 것들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책 쓰신 분은 그런 가치관을 받게 되고 예스를 하게 되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신 거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그게 나다운 삶인데 꼭 스스로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뭐 제 소리 들리나요? 예. 소리가 좀 작게 들리네. 예. 뭔가 좀 저도 스스로가 이상해서 뭔가에 좀 이렇게 막혀 있는 듯한.
개운하게 들리지가 않고 아, 좀 소음이 나고. 뭔가 좀 잘 안 들려. 잠깐만요. 이게 배터리가 잠깐만요. 껐다가 다른 사람 제 목소리 들리죠? 네. 다른 사람들 질문할 때 목소리는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들리거든. 근데 전마의 지금 목소리는 뭔가 이렇게 막을 하나, 필터를 하나 통해서 나오는 것 같은. 지금은 들리나요? 지금 좀 낫네. 껐다가 다시 지금 켰는데 그래도 아니 조금은 막혀 있는 것 같아. 저도 듣는데 지직거리길래 그래서 음. 하여튼 뭐 그래도 일단 얘기하면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나답다라는 게 이게 나답다라는 그림이 없고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름의 그림을 그려가면 살아가는 삶이 나다운 거지. 이런 그림이 나답다 이거랑은 좀 다른 거죠. 이 그림이 나다운 그림이다.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이게 딱 정해놓고 이게 나다운 삶이니까 거기에 맞춰야지 아니면 맞춰 가려고 하는 건데 GPT 쌤이 얘기한 것도 자기 편을 들어준다는 것은 어떤 그런 거에 맞추라는 건 아니니까 나의 감정 아니면 나의 기호 아까 시영 씨가 말한 결혼관이나 뭐 그런 것들 그게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나다운 거고 이게 또 변화할 수도 있잖아요. 보수적이었다가 조금은 변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그 변화하는 과정조차도 약간 나다운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굳이 나답다는 개념을 안 써도 우리는 나답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네요. 나답다는 개념 때문에 나다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그러거든요. 이거 아예 끄고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엔 목소리가 좀 잘 안 들리네. 잠깐만요. 그냥 이렇게 해도 들리죠? 잘 들리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배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직지직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 오케이. 제가 그럼 한 말, 예. 너가 아니 아까 그 책 있잖아요. 제가 사실 봤거든요. 그 책을. 그 책을 봤는데 그 내용이 되게 좀 그 책 내용을 저도 되게 감명 깊게 봤어요. 그렇게 삶이라는 게 뭔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뭔가 저항하지 않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뭔가 따라가는? 근데 저한테도 사실 삶이 좀 그렇게 펼쳐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거 되게 싫고 뭔가 막 거부하고 싶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딱 펼쳐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선택을 하고 나서 보면 내가 원래 생각했던 이 실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더 큰 선물이 있고 뭔가 더 큰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그런 어떤 선물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삶이 나한테 뭔가 가르쳐 주려고 다가오는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막 옳고 좋다 싫다 이거랑은 정말 다르게 더 큰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 근데 그 책에 뭐 제가 느끼는 핵심은 어떻게 보면 그 책을 보면서 그 삶에서 뭔가 다가오는 그런 것들을 에 대해서 내 고집대로 판단하지 않고 뭔가 나를 내려놓는다고 해야 될까? 그러면서 어떤 삶에 나를 흘러가도록 내맡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내맡기다 보면 그 삶이 나를 이끌고 가게끔 이렇게 만들면서 또 내가 내 의지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일이 더 잘 되고 더 수월하게 되고 그런 결과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저도 살면서 좀 경험한 건데 저도 지금 근무하는 데가 좀 빗물 펌프장이라는 곳인데 그냥 여기가 편해요. 관사도 있고 되게 좀 편하고 그냥 일도 그동안 한 4, 5년 해가지고 다 알고 하니까 되게 편한데 편하고 진짜 계속 있고 싶다, 평생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딴 데 진짜 가기 싫고 막 그랬는데 이제 팀장이 사무실에 이제 그 팀장이 와서 다른 데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가기 싫었어요. 이제 여기가 편하고 진짜 너무 좋고 막 한데 다 아는데 또 새로 다른 데 가면 또 새로 또 일을 배워야 되고 거기에서 사람하고 또 적응도 해야 되고 막 그게 되게 힘드니까 가기 정말 싫었는데 뭐 노라는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 이상하게. 노라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스를 하고 대신에 제가 거기서 이제 오래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렇게 딜 아닌 딜을 하고 이제 갔는데 거기가 또 좋은 면이 많더라고요. 막상 가보니까 뭐 그러니까 에너지가 좀 생겨요. 여기 약간 매너리즘에 되게 빠져 있다가 거기 가니까 새로 또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이 생기고 또 거기도 관사가 있는데 관사가 되게 깔끔하고 좋아요. 결혼해서 살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결혼해서 살기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되게 조용하고 거기가 또 여러 가지로 또 배우는 것도 그 같이 일하시는 선배님한테 또 배울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뭐 그동안 내가 이런 거 왜 몰랐었지 막 그건 막 그냥 관심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되게 배우고 뭐 눈떠가고 막 그런 게 생겨서 이제 좀 이것도 선물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하진 않았지만 원하지 않았는데도 막상 삶이 나한테 보여준 것들이 되게 좋은 게 많구나. 관계를 내가 거기 있었으면 정말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됐구나. 이런 걸 알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내 생각이라는 게 되게 부질없었구나. 진짜 정말 내 생각이라는 게 너무 작다. 한계 지어진 어떤 그런 거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예시고 그렇게 펼쳐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예. 아까 네가 새로 옮겨간 직장의 관사가 참 깨끗하고 참 좋더라 하면서 뭐라 예. 했냐면 예. 결혼해 살기엔 참 좋은 곳이다 뭐 이런 네, 맞아요.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쪽으로 뭔가 삶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는 예. 상황에서 가보니까 네가 예. 뭐라고 했냐면 선물이었다. 선물이 참 많더라. 그런 경험들이 많구나. 그러면서 예. 또 삶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갈까 그런 표현을 했잖아. 예. 그 결혼도 꼭 마찬가지일 수 있거든. 그게 예. 예. 알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예.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온통 선물밖에 없어. 예. 우리는 선물이라 그러면 좋은 거, 감사한 거, 기쁜 거 이런 것만 선물을 생각하는데 예. 정반대의 모양으로 찾아온 선물도 그 정반대의 모양 밑에 있는 진짜 빛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 예. 맞아요. 삶은 알 수 없는 것이긴 한데 네가 방금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또 마찬가지로 결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나의 선물일 수 있다는 게 전혀 지금은 싫고 무겁고 약간 뭐 이렇게 간섭받고 뭐 자유를 잃어버리고 뭐 이런 식인데 예. 그렇다고 내가 결혼하라 이런 말 아니지 그냥 예. 그렇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럴 수 예. 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는 어떤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오케이. 솔직히 나답다라고 하는 게 저 그림이 안 그려진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나답다라는 표현에 궁금한 것도 없고 그림이 안 그려져요. 이게 나답다? 그런 어떤 그게 이제 상이라 그러는데 이런 게 나다운 거야. 문장이나 어떤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짜 나답게 살면은 그런 나답다는 그림이나 나답다는 문장에 맞춰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오늘 강의 주제고 그냥 살아간다. 그러면서 이제 표현하는 거죠. 나는 보수적이고 뭐 저도 약간 보수적이거든요. 결혼에 보수적인 건 아닌데 보통 사고방식이 약간 보수적인 면이 좀 있더라고요. 비교했을 때. 그냥 나다운 삶을 사니까 이제 보수적이란 표현을 내가 굳이 규정을 하진 않고 그냥 주변에서 너 보수적이다 그러면 보수적인가 보다 생각하는 거지. 어떤 그림이 딱 그려져 있진 않아요. 객관적인 문장이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책을 안 보게 된 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책은 항상 그림일 수밖에 없거든요. 되게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런 어떤 옛날에 좋아했던 뭐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되는 책에 흥미를 안 가지는 게 그런 그림이 좀 없으니까 아마 좀 그러지 않나. 신행 씨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림을 그리다가도 이제 그 그림이 좀 떨어져 나가고 진짜 있는 그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시는 거 같네요.
네, 이 그림이 맞다지 이렇게 해내지 말을 못하는 거죠. 이 그림이 맞다 틀렸다.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안 그릴 수도 있는 그 마조선사 말로 마조선사인가 옛날 선사 말로는 그림을 그려도 되고 뭐 안 그려도 된다 그런 표현하거든요. 그림을 그리면서 살든 그림을 안 그리면서 살든 이게 이미 저는 제가 보기 땐 다들 나답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아직 이건 나다운 게 아니야. 이게 좀 있는 거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데 이 정도는 아닌데 완전한 게 이게 아닌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가치 판단이 있으니까 나다운 게 따로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다운 거는 보통 아까 선생님 표현처럼 좋은 거를 보통은 자기가 나다운 거라고 해요. 이런 좋은 것들 나다운 거. 이런 거는 뭐 나답지 않고 그 부분이 문제지 나다운 게 따로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고민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 조금 이제 어떤 말에 얽매이면은 이제 조금 그런 게 보이는데 저는 예전에는 사실 나답게 살려고 좀 노력을 아주 어릴 때 말고 이제 어느 한 성년이 되고 나서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막 우리가 또 그런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뭐 네 꿈을 펼쳐라, 뭐 너다움을 찾아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노력해서 살다가 사실 이제 마음 공부 이쪽으로 하면서 이제 또 약간 반대 성향 또 너무 이제 반대로 돌아가니까 그때부터는 오히려 뭐지? 또 너무 이제 나다운 걸 무시하게 되는 약간 어제 한 번씩 환장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나답게 사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MBTI 검사를 그냥 애들이 인터넷에서 하길래 이제 재미로 봤는데 딱 어느 정도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맞는데 딱 드는 생각이 그 결과를 막 설명해 놓은 걸 보면 드는 생각이 그냥 이건 나의 한 특징일 뿐이었는데 나는 그동안 이것도 문제야 저것도 문제야 이제 막 계속 이 스스로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냥 책을 좀 좋아하고 많이 보려고 하는 것도 옛날에는 그냥 그래 책을 열심히 보면 좋지 이랬는데 이제 그거를 또 이렇게 막 약간 반대로 막 하다 보니까 막 그거를 또 안 좋게 해석 너무 하나하나 안 좋게 해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 너는 막 이렇게 결핍감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 만족할 줄을 모르고 그렇게 막 결핍감에 허우적거리니까 있는 그대로 인정할 줄 모르고 막 매일 책에서 뭔가 막 좋은 구절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막 계속 안 좋게 해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런 그래서 이제 이거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라는데 좀 얽매이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어느 한 곳에 자기가 이제 옛날에 뭐 마음 공부를 한다는 그런 명분하에 뭐 그냥 놔둬도 괜찮을 거를 굳이 이제 막 뒤집어 가지고 막 너무 이제 막 문제 아닐 것도 문제 삼고 좀 그런 게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관님 어떻게 생각하나 해서 궁금해서. 방금 얘기하신 부분조차도 예. 문제라기보다는 당연한 걸로 이해가 순간적으로 받아들였던 게 마음 네. 공부에 관심을 가지시고 네. MBTI를 받았는데 약간 안 좋게 얘기하셨다 했는데 예. 그게 약간 그런 면이 공부를 하거나 알게 되거나 하면 말에 매이게 되고 안 규정해야 될 것도 규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내가 나를 나쁘게 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렇게 내가 배워왔잖아요. 배워왔고 그런 또 성향도 있고 마음 공부도 하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서 좀 이해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나쁘다 아니면 이게 좀 예민하다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스스로가 할 때 그런 규정을 하는 것조차도 뭐 MBTI 내성적이다 이런 거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조금 논리적인 굉장히 세밀하게 본다고 남들은 그냥 넘어갈 거를 좀 괜히 이런 걸 신경 써? 막 이런 느낌으로. 근데 저는 그분들이 이해가 되는 게 그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배워왔고 성향도 그렇고 그런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난 그 사람은 그냥 그게 또 그 사람의 색깔이니까 이제 뭐 잘못했다 아니면 그러지 말아야 된다기보다는 좀 이해하는 마음 자주 강의 중에 얘기했듯이 말고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자기 편이 되어 준다는 건데 한 것 같아요. 신행 씨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부분은 있지 않나요? 좀 논리적이시고 좀 합리적인 그런 느낌인가? 논리적인가 모르겠어요. 괜찮지 않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5, 6년 전에 한번 인생에서 바꾸어진다 그런 경험을
하고서 이제 좀 심리 상담 같은 걸 받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나라는 게 나가 내가 뭔가 이제 나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보는 시간을 이제 그때에서 갖게 된 것 같아요. 처음 심리 상담이라고 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이런 점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알게 됐어요. 사실 난 그게 내가 되게 어쨌든 되게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하고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되게 반대로 되게 강개전적이고, 좀 되게 진보적이고 진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보수적인 측면, 두려워하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나답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국가기 전까지는 이제 잘 몰랐던 어떤 저의 측면 것들을 이제 심리 상담이란 걸 통해서 좀 상담하고 나름 이렇게 보면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라는 게 이제 어떤 사람이구나 이제 알게 되니까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의 행동이라든가 내가 몰랐던 어떤 나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이해가 돼서 편해진 부분들이 있고, 또 상대방이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상대방은 이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이후에는 이제 되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되게 부러워했는데, 그다음에 이기적인 사람을 부러워한 자존감이 있거나 이기적인 사람을 제가 부러워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그냥 면면인 것 같아요. 그 면면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이해가 돼서 정보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계속 드는 이제 의문 내지 이제 한계는 나답다라는 게 결론이나 끝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계속 드는 거죠. 지금 생각은 그걸로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답은 아직 못 찾은 것 같고, 나답다라는 것, 나의 어떤 성향들, 나의 어떤 모습에 만들어진 나의 어떤 모습들이 그 이해하면 편한데 그거 자체로 사는 거라 나답다는 걸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것, 뭐 그것이 그 해결책은 아니구나 라는 계속 어떤 뭐가 오거든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게 뭘까요? 그 너머에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저 대구 아양 아트 세트에서 강의할 때 어떤 아줌마가 오셨는데 삶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참 좋아하고 사랑했던 남편이 어느 비 오는 날, 그 나이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비 오는 날 밤에 포타 트럭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설랑은 자기 짐 다 싫더니 여기까지, 당신과의 삶은 여기까지다.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가버린 거라. 그러면서 약간 온갖 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내 삶은 왜 이렇게 지질이 더 힘들고 괴롭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주 공부를 했대. 사주 공부를 이제 지금은 어쨌든 사주를 강의하는 사람이 됐는데 사주 공부를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자기 사주를 다 봤는데 한 점도 틀림없이 자기 사주대로 살았대. 그걸 보면서 이게 내 삶이었구나. 나는 이런 어떤 삶의 여정을 살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이해가 되면서 억울하고 분하고 늘 이렇게 이 삶이 내 발목을 가로막고 있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왜 하필 나는 이런 어떤 한 맺힌 삶을 살아야 되나 하고 늘 그렇게 원망에 가득 찼던 이게 싹 사라지고 그냥 이게 내 삶이었구나가 받아들여지면서 마음이 그래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고 이게 내가 가장 내 삶을 저주하며 살았는데 이게 가장 나다운 삶이었구나가 이해가 되면서 삶이 다 해결되고 남편이 갑작스러운 어떤 떠나가 버리는 거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면서 편안해져서 딸하고 둘이 잘 산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사주 강의하고
약초 강의하고 뭐 공부에 삶을 초기를 펼쳐가지고서는 진짜 자기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는데 호복씨 얘기 들으면서 심리 상담하면서 뭐냐면 나는 굉장히 자주적이고 진취적이고 독립적인 줄 알았더니 정반대더라. 아, 이게 나구나 하면서 많이 편안해지고 이게 나답게 사는 거구나. 내가 나를 잘 몰랐구나. 나다운 삶은 보통 사회에서 그 입력된 어떤 개념적으로 남자답게 진취적으로 의지 한국인 뭐 이게 가장 나다운 삶인 줄 알았더니 그건 입력되고 교육된 것이고 그냥 이게 나구나 하면서 말하자면 슬피슬피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난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됐고 이건 아닌데 하는 어떤 마음이 돌아서서 편안하게 자기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는데 말하자면은 그 호복씨가 그 뒤에 뭐냐면 그 뒤에는 뭐가 펼쳐질까요? 이랬잖아요. 음소거하고 그게 이제 문득문득 이제 그 한계라고 할까요? 뭐 그 다가 아니라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게 그래 오케이 그게 사실은 나긴 또 난데 뭐라고 할까요? 그게 다는 아니. 그게 나는 굉장히 그러니까 공부 용어로 쓰면 그냥 진화는 아닌 것 같다. 진화는 아닌 것 같다는 그런 그리고 끝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뭐 이런 그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다라는 게 본래 있을 수 없거든요. 그 멈춤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왔어요. 늘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나구나 하는 전환이 오면서 그 점에서 편안해지거든요. 편안해지는데 아까 호복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게 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구나 하는 이해의 전환이 오면서 편안해지고 문제되는 것이 문제되지 않고 무겁던 것이 그다지 무거운 일이 아니었고 하여간 그런 이해는 오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그 바탕에서 자기 정죄와 자기 비난이 조금 그쳐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자기 비난과 이게 좀 그쳐진 상태에서 여전히 공부를 계속 해 나가다 보면 또 그게 이해의 전환을 가져다 준 그 이해가 또 다가 아니었다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그 속에서 또 뭔가 새로운 것이 발견되어지면 점점 자꾸 이래 나아가다 보면 아까 그 호복 씨가 말했겠냐면 이게 진화는 아니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결국은 그 어떤 말하자면은 하나가 이해됐고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이해 속에서 가다 보면 또 거기에서 또 이해가 더 깊어지는 그 가운데 그렇게 가면서 차츰차츰 이게 아까 그 호복 씨가 얘기한 그 참나 그 진화로 다가가게 되는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 진짜 나로 내가 나를 부르는 그 여정이니까 결국 그렇게 전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의 전환을 겪으면서 그게 다가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이해, 또 다른 어떤 읽으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게 삶이고. 예.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해 나가는 게 공부의 기회의 연속이 우리에게 그 공부라는 그러니까 그 어떤 기회를 준 게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어떤 삶은 축복일 수 있고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는 잔이 내 어떤 삶 속에 펼쳐져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이게 나구나 하는 이해가 한번 온 게 얼마나 숨을 한번 훅 쉴 수 있고 다행인지. 요즘 그 말씀 좋은 말씀 감사하고 요즘 그 올해 이렇게 보면서 저를 보면서 삽질 많이 하고 있는데 내일 또 뵈니까 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갈등이 발생했을 때 참 그 계속 되새김질 하거든요. 제 성향인데 그것들이 이제 약하니까 이제 약한 거 관계에 특히 약하니까 거기서 계속 되새김질 하는데 뭐 와이프와 관계도 아주 심각한 것도 아니었을 텐데 하여튼 뭐 와이프 직장에서 내가 대표인데 직원과의 관계에서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무슨 일과의 관계에서 사실 별거 아닌데 몇 달 있으면 계속 그 몇 달 동안 계속 뭐 하루에도 뭐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게 나라는 걸 아니까 한편으로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또 어느 순간에서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한편으로 평상시에는 또 이게 뭐 그렇게 생각이 일어나는 생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뭐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기도 하고 만나려고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또 어느 순간에는 또 그것들이 막 싫거든요. 막 또 뭐 이렇게 이제 그만 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그러면서 이게 그냥 다는 아니겠다 말씀대로 뭔가 아까 말씀하신 공부일 수도 있고 뭐 삶의 경험일 수도 있고 뭔가 계속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그러니까 더 들고 있어요. 예, 대단한 걸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아니요, 저하고 비슷한 과정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러는구나.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노래 가락이 계속 돌아가거든요, 이게. 이게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플 만큼 돌아가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냐면, 이게 싫구나, 뭐, 똥구나, 뭐, 이게 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늘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뭐래 상담해주는 어떤 문득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간다든지, 곧잘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길을 가다가 무슨 이렇게 개가 한 마리 보이면 상상이 唰 들어가가지고 오만 상상을 망상 속에 빠진다든가 뭐 등등 이런 아주 오랜 세월 되풀이했던 패턴들을 곧잘 만나거든요. 곧잘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당연히 뭐냐면 그 호복 씨와 같은 또 이 하나 싫은, 그러니까 머리도 아프고 막 그런 어떤 경험을 허용도 해주지만 만나기도 하지만 이 호복 씨가 얘기한 것처럼 싫은 것도 만나거든. 싫은 것도 이렇게 경험하거든요. 경험하는데 아까 호복 씨가 얘기한 그 말 그대로인데 그냥 그런 채 그게 나니까 지금 그런 채로 그냥 일어남도 허용해주고 싫은 것도 허용해주고 다 그냥 굳이 표현하자면 이 마음의 판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 같은 거니까 다만 동일 씨가 그것을 문제 삼고 괴로워하고 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그런 여정을 그냥 허용해주고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 저항이 일어나면 저항이 일어남도 허용해주고 싫은 것도 허용해주고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니까. 그러면서 또 때로는 그렇게 쭉 이렇게 가다 보면 자꾸 이해가 더 섬세해지고 보는 것이 좀 더 세밀해지고 이해가 깊어져요. 일어나는 현상은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 똑같지 않고 조금 더 잦아들긴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뭐냐니까 자꾸 이해가 깊어지면서 그런 모든 작용들이 생각이 많고 또는 어떤 뭐 또 싫어하고 이 모든 것들이 노래 소리가 계속 한 가락이 반복되고 하는 것들이 그저 일어나고 사라질 뿐인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자꾸 오더라고요. 옛날에는 나의 느낌이요, 나의 감정이고 내가 늘 평생 반복해 왔던 건데 이것도 생각이라는 게 알아지고 한 생각 딱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늘 살았어. 늘 이 패턴 속에 살았어. 이게 한 생각이 평생을 쫙 만들어버리는 하나의 그림일 뿐이지 그 생각에 늘 쏟는다는 거죠. 조금만 더 주의를 이 생각의 내용물이 아니고 그 조금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적으로 저절로 이렇게 가다 보면 자꾸 이제 이해가 깊어지는 게 아니 짧은 요 한순간에 난 늘 이래 살았어. 늘 이런 반복 속에 살았어. 하는 게 한순간 쫙 일어나는 그림일 뿐이고 한순간 쫙 일어나는 그림일 뿐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었구나 하는 이해가 오고 그런 여정 속에서 점점 이제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희미해지고 실체가 없고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이게 작용될 뿐이지 그 무엇도 아닌 그런 게 이해가 되면서 점점 공부가 어떤 깊어지는 가운데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에 그다지 마음이 뺏기지 않는 그런 여정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호흡식 얘기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라는 게 맞아요. 그게 다거든요. 근데 그런 속에 좀 더 깊어지고 공부가 저절로 되어집니다. 괜찮습니다. 오케이. 예, 맞습니다. 우리 토토님.
정말 씨 입으로 좀 듣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생각이 내가 아니고 감정이 내가 아니고 몸이 내가 아니고 이렇게 접근해서 알다 보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는 아니고 일어나는 일들 뿐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알미 깊어지진 않으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또 다 나다 뭐 이렇게는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미랑 그냥 아는 것과 이제 이벤트나 사건이 벌어지면 몸이랑 나와 동일시가 돼서 또 많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상사랑 좀 안 좋은 게 있다면 서로 뭐 자존심 부리는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이 일어나면 또 거기에 휩쓸려서 많이 힘든데 정만 씨한테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싫어하는 사람 하면서도 그런 과정에서 싫어하는 그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자존심 부리는 게 좀 패턴인 것 같은데 상사랑 사이가 안 좋은 게 뭐냐면 상사는 부하 직원 내가 일을 잘 못한다. 내가 너한테 일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나는 나한테 왜 지랄입니까? 네 부하도 아니잖아. 다른 사람한테 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서로의 대의명분과 이제 하는 거고 나는 이제 밖에 나가면 남남인데 왜 나한테 그러니 이제 서로의 그런 걸로 해가지고 너무너무 싫어서 이제 누구 하나 이제 퇴사하니 아니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이 정도로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계속 부딪혔던 경험이 있었는지 그런 경험담 그래 어떻게 혹시 풀려나갔다면 어떻게 풀려나갔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요. 이게 뭐 옛날에 그랬다고 하지만 처음에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전에 뭐 라마나 마하라시나 뭐 예자주 깨달으신 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뭐 무진하다, 참나다 그러지만 저한테 그냥 솔직하게 토토님이 물어보셔서 정말 나는 누구인가 대답해봐 이러면 할 말이 없다 이 표현이 뭐라고 규정할 수 없다 정도밖에 표현 못해요. 규정하거나 뭐라고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는 나는 누구인가는 의문 자체도 안 떠올라요. 나는 무엇인가, 나는 의문도 안 떠오르고 의문이 없으니까 따로 그 의문에 대한 규정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해야지 나는 누구다 이래야 되는데 의문도 안 떠오르고 그 답도 규정이 안 되고 정의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뭐 신비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냥 바보 같은 느낌과 가장 비슷하죠. 내가 누구라고 정의를 안 내리는데 이제 그 경향성이 남아 있는 거는 전 알아요. 저 스스로에 대한 정의 내리는 경향성이 남아 있어서 뭐 나는 누구다 정의도 저도 내리거든요. 사회에서도 내리는데 그냥 있을 때는 보통 제가 누구인지 솔직히 뭐 누구 그거는 생각도 안 떠오르고 모르겠어요. 어저께 새벽에 이제 아는 후배한테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너가 눈앞에 없으면 너에 대한 인식도 없고 생각도 잘 안 한다.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한다 그랬거든요. 너가 지금 눈앞에 왔기 때문에 내가 아는 동생이 왔네 이렇게 인식을 해서 너가 잠깐 알 뿐이지 너가 사라지고 몸이 사라지면 난 너의 존재를 가끔 까먹을 수도 있다. 하루든 이틀이든. 친구들한테 그 얘기하니까 너 무슨 치매 걸렸냐 이랬는데 그런 것처럼 기억을 그렇게 잘 담아주지는 않거든요. 그 어떨 때 보면은 기태 선생님도 이 한 달에 한 번 보지만은 살아갈 때는 잊고 살다가 이제 연락이 오거나 하면 저는 이제 인식을 하고 기태 선생님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제 삶에서는 기태 선생님을 기태 선생님이 있구나 이러면 이렇게 존재성이 드러난다 그러나 뭐 지금 그런 느낌이 봤는데 내 친구가 이제 살고 있구나 연락이 오면 알게 되고 그 물리적인 존재성은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삶에서 저 자신도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뭐 이런 사람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규정을 내릴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흔적이 없지만 흔적을 또 뭐 이용해서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하시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이 사라진다고 해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두 번째가 이제 그 싸움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자존심. 그거는 제가 그 기태 선생님 월요일날 강의 전에도 강의 중간에 제가 잠깐 판매하면서 손님하고 싸우고 손님하고 많이 싸우는데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저가 가진 자존심은 내가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말했으면은
너는 꼭 지켜야 돼 이런 자존심이고, 마스크 안 쓰신 분들은 나 나이가 많고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왜 내 말 들어야 되냐. 법은 법이지만 내가 지금 강하게 얘기해요. 마스크 쓰세요. 안 쓰면 경찰 불러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경찰 불러 이러면서 싸우거든요. 불러 이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좀 격앙되게 싸우긴 해요. 그걸 해결했다기보다는 지금도 저는 그냥 그렇게 해요. 강하게 그냥 해요. 그냥 원래 좀 약하게 하는 편이었는데 강하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면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강하게 못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고집이고 자존심이겠는데, 이렇게 못했던 이유가 겁이 많아서 못했던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세게 나가는 게. 저는 좀 그러더라고요. 토토님은 이제 오히려 세게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순화시킬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보는 관점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약하게 하는 게 좋은 거다. 고집이 센 게 나쁜 거다. 이런 말이 아니고, 저는 그걸 강하게 못했기 때문에 이게 표면적인 고집이지만, 제가 지금 강하게 손님들한테 얘기할 때 제가 스스로 생각한 게, 그래도 내가 좀 강하게 얘기하네 하고 좋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고집이 너무 세서 고민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고집에 대한 관점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도토님이. 그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자존심 싸움이라 그러는데, 자존심을 보는 관점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해결되진 않고 저는 이제 좀 강하게 하는 편이에요, 요새. 그래서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그 대신 그 월요일 강의 때 쌤한테 얘기했듯이 길게 가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뒤끝이 있다고 했나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싸움이 많이 일어났죠. 이번 주말에 다 10번은 넘게 분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경찰 부른다. 너 이 새끼, 뭐 어린 놈이 새끼, 뭐 이러고. 저도 반말하고, 야 이러길래, 야 저도 야 이러고, 너가 야했으니까 나도 야한다 이러고, 그런 식 강하게 그대로 대화치거든요. 그거를 치면 어떻게 보면 안 좋아진 거죠. 강의도 하고 뭐 와인 공부했다는 놈이. 근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이제 내 말을 하는구나, 겁을 잘 안 먹는구나, 좀 그걸 느껴서 같이 반말도 하고 그대로 돌려주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주변에서 정말 너 요새 너무 예민하다, 문제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제가 뭐 고집을 부려서 그런 게 아니고 법이 좀 줄어서 좀 내가 내 목소리를 내는구나 이렇게 보니까 좀 더 해보려는 마음도 있고 해서, 토토님도 관점이 꼭 이 내가 지금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나쁘다, 이게 잘못됐다 이런 관점보다는 좀 있는 그대로 보면은, 그게 줄어들길 바라면은 그게 나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꼭 줄어들길 바란다기보다는 그냥 그걸 만나본다고, 이제 식상하지만 그걸 좀 더 섬세하게 만나본다. 그 고집 부리면서 괜찮거든요. 고집 부리는 것도 좀 얘기, 뭐 그런 경험담이 해결되진 모르겠어요. 오히려 솔직히 하기에는 더 요새 싸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게 해결된 건가 그거를 모르지. 그냥 배워가는 중이다 이런 표현. 근데 제가 안 믿기겠지만 저는 좋아요. 그냥 이렇게 좀 싸우는 게 배우기도 하고, 제가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내성적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억눌린 게 많다 보니까 말을 못 하고 이러니까 뭔가 좀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예, 얘기. 깨달은 사람에 대한 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 깨달은 사람에 대한 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깨달은 사람은 자아라든지 뭐 이런 그런 다른 그런 게 없고 해서 자존심이랄까 왜 개별성이죠.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게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존심도 결국은 뭐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개별성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아직 살아 있구나. 이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또 옛날처럼 이제 내면 아이를 파든 그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은 돼요. 그 무아라는 개념 때문에 개별성이 있는 전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개별성이 없는 전체를 바라니까 실제하지 않는 걸 바라는 거예요. 성격도 아예 사라지고 개별성도 사라지고, 그거는 환상이더라고요. 그 실제하지 않는 판타지, 뭔가 그럴듯한 데잖아. 무아 이러면 개념적으로는 뭔가 개인이 없다는데, 개인성은 다 있더라고요. 개인성도 다 있는데 그 속에서 전체성, 분리 없는 뭐 그런 거지, 그런 거 없이 그거는 그런 건 실제하지 않던데.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도 없고. 그 얘기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상이 있었다고. 많이 좀
싸워서 이겨도 보고 져도 보고 해야지 저는 맨날 물러나는 타입이라서 억울하고 이러니까 요새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야 하면 야 이래. 야 쏘지 마 이 새끼. 어떻게 보면 되게 참 그렇죠. 보통 사람이죠. 보통 사람. 자비롭고 제가 자비로울 때는 제 스스로 감정적인 자비라고는 안 느끼고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는 정도가 이제 제가 자비라고 표현하면 그런 거지. 이제 싸우거나 아니면 넘어가거나 그 정도지. 그렇게 저한테 좀 세게 야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한테 나는 너를 이해해요. 이거 마음 공부에 대한 제가 있는 상이 있어가지고 보듬어 줘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오히려 싸우게 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옛날에 제 상은 그런 사람조차도 품어야지 이랬는데 그거는 저는 그런 사람 있겠죠.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품지는 못해요. 품긴커녕 그냥 경찰 신고하고 막 이런 구조되고 경찰이 신고하는데 그러니까 참 그 상이라는 게 그게 저는 이제 나다운 삶이 그런 거지. 아마 하라 그래도 하고 싶지도 않고. 인생을 참 신나게 사네. 예. 좋아요. 야. 욕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좋네. 그래서 사는 게 참 역동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오히려 마음 공부를 할 때 엄청 강하게 할 때는 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있어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이 단순한 삶을 있는 그대의 삶을 내 스스로 참 복잡하게 얼마 맺구나 이래야 된다 때문에 자비로워야 된다 화내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고요해야 된다 참 어떻게 보면 진짜 나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돼야 된다기 때문에 참 고생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거라기보다는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왜곡된 신념이나 가치관이 우리에 대해 아까 토토님 표현한 것처럼 무아에 대한 개념조차도 상대가 없는 절대 뭐 이런 식으로 개인이 없는 절대 이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잡생각이 없는 고요 막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바로잡고 우리 이제 나눌 수 있는 게 그런 면이 참 좋고 제가 이렇게 인연되고 선생님이 이런 마련해 주신 장에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더 채워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정이라면 교정이고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이해 전환, 시각의 전환 그런 거지. 뭐 새롭게 뭐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주 그런 얘기를 하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돼도 그 선영 씨인가 혹시 얘기 안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듣고 싶어서 한번. 안녕하세요. 예, 쭉 듣고 계셨는데 혹시나 해서. 음소거 해제하세요. 듣고는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정신이 말짱하지 않고 약간 졸려가지고 좀 화면을 꺼뒀어요. 네, 아니, 다 좋은 말씀이었고 공감 가는 얘기가 많아서 좋았어요. 이렇게 막 궁금한 게 막 떠오르진 않아요. 네, 네. 혹시 뭐 하고 싶은 얘기는 경험이나 뭐 이런 거 어떻게 선생님 원래 아셨어요? 선생님하고 이렇게 인연? 아니에요. 처음 들어오신 거예요? 저도 유튜브로 이렇게 가끔 들었는데 정말님 이제 나눔 좀 들으면서 조금 더 실감이 나서 이렇게 화상 강의 들어온 거예요. 되게 반갑네. 원래 전 나오셨나 해서 그래서 그냥 듣고만 계시나 해서 궁금해서 처음 오셨고. 네, 어떻게 보면 전주에 사니까 사실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번 모임 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화상으로 회의를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따로 뭐 모임이나 뭐 따로 공부하신 건 없고요? 원래부터 관심이나 이런 거. 네, 원래 관심은 많이 있었어요.
네.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고 책도 보시고. 네. 네. 서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적용을 하니까 되게 현실감 있고 또 생활에서 풀어나가는 이야기 들으니까 재미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경전 얘기는 잘 안 하니까 솔직히 잘 몰라가지고 도덕경은 좀 알고 반야신경 이런 건 잘 모르고 여기 사는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경전 얘기하신 분들도 그 나름의 좋은 거고 그런데 저는 안 보고 잘 안 보게 되니까 도덕경은 좀 알아요. 선생님 그 많이 들어서 도덕경을 알아요. 이름을 네. 저도 강의 듣다 보니까 동일 씨가 되어 있는 감정들이 이게 사실 있잖아요. 오랫동안 네. 동일 씨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뭐랄까 답답함 이런 거 이렇게 동일 씨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어떻게 떼어내기가 거기 김기태 선생님은 너무나 이렇게 뭐라고 동일 씨가 너무너무 가벼운 거고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또 어떤 이렇게 가만히 있어 봐도 잘 어떻게 또 다음에 또 찾아오고 잘 안 떼어내시더라고요. 동일시라는 게임이 어렵게 느껴지고 좀 어렵다. 동일시. 그 보통 네, 동일시라 그러면 되어 있는지도 동일시를 모르겠어요. 안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이게 습관처럼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나는 원래 좀 이런 성격이야 이런 스타일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내 삶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딱 달라붙어 옷 입은 것처럼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잘 이렇게 그렇구나 한다고 해서 이게 벗겨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보통 그렇죠. 보통 동일시 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감정에 대해서 그러면은 보통 일단 규정이 제가 이해하는 동일시 규정도 들어가고 나는 이렇다는 규정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거에 대한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건데 이제 동일시가 약간씩 벗겨질 때는 경험적으로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은 이제 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패턴이나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 거, 짜증을. 예전에는 그걸 휘둘리거나 아니면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샤인 씨가 해석이나 규정만, 그럼 난 짜증내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그걸 만나가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경험하고 보는 쪽으로 가면 그게 약간씩 저절로 동일 씨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감정이. 그러면서 짜증이 일어나도 예전에는 난 짜증나는 사람이야. 요거에 더 관심이 가고 이런 규정이 너무나 100% 당연했던 게 이제 조금씩 짜증은 그냥 일어난다는 식으로 우리가 재행무상이라는 표현처럼 일어났다 사라졌다 한다는 표현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경험해 가는 그 과정을 겪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감정 자체에 대해서도 이게 내가 동일시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원래 내가 감정이 아니었구나라는 경험적 이해 속으로 가거든요. 이제 그 전에 시작이 처음에가 이제 그런 규정 너무 무의식적인 규정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다가 이거에 의구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이제 한번 보는 거죠. 경험을 해보기로 하고 이 짜증 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짜증이라는 게 감정이 계속 변하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규정 내릴 수 있나 이런 의문을 가져보다가 이제 그 짜증을 계속 만나보면 짜증이 안 날 때는 나는 뭐라고 규정하지? 그런 어떤 의문이나 균열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동일시가 조금 옅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이해하는 그게 복잡하다기보다는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규정만 하고 살아가다가 이제 그걸 한번 만나보고 탐구해 간다고 해야 되나? 감정에 대해서 만나가고 그런 거에서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100% 한다 안 한다 이거 이렇게 규정 내릴 수는 없지. 선생님은 저번에 동일시에 대한 자유라고 강의하셨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동일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3시간 넘게
예, 5시. 사람들이 다 결계야. 어. 그지? 그거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저 얘기를 이래 하기로 하지. 근데 약간 이 선영 씨가 아까 얘기하면서 선생님은 뭐 동일 씨가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여전히 저도 얘가 동일 씨와 동일 씨 되어 살아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아까 정말 얘기한 것처럼 그 탐구에 가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공부해 나가는 어떤 계기로 삼고 그렇게 여전히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동일 씨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음에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지. 네, 그리고 5시 이제 넘어서 딱 됐는데, 뭐 나중에 선생님 전화 한번 드리고, 이거 갑자기 중간에 안 돼가지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질의응답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 공부라는 게 지루한 과정일 수도 있고 좀 했던 것, 그러니까 나아지지 않을 때 좀 지루하거나 내가 정체기가 있지 않나, 아니면 두이가 얘기한 뭐 결혼 고민, 뭐 대열이가 얘기하는 뭐 이런 직장에서 고민들 보면은, 근데 이제 그 나아진다는 관점보다는 우리가 이러면서 자기 자신으로 우뚝 서가는, 홀로 서가는, 조금씩 홀로 서가는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 말을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어요. 항상 이 강의 끝나면 좀 더 나은, 나은이 좋긴 한데 저는 제 그건데, 나은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자신으로 조금씩 우뚝 서가는, 자기 그 중심에 우뚝 서가는, 그게 나답게 사는 거라고 저는 굳이 규정하면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게 뭐 표면적으로 나아진다, 그 자연은 나아진다는 개념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아진다는 표현을 하면 저절로 나아지거든요. 조금씩 자기 자신으로 서면서. 그러니까 꼭 미래에 나아진다, 미래 뭐 그런 거보다는, 우리 도덕경 모임 분들 다 그러지만 자기 자신으로 조금씩 우뚝 서서 그 중심에서 그 얘기를 하고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고, 오늘 이런 장을 마련해서 참 좋았습니다. 선생님도 보고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또 다음 달에도 보게 되고 계속 영원히 봐야죠. 영원히 보게 되고 이제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영원히 보게 되고. 하여튼 제가 찔기거든요. 제가 집착이 심해서 영원히 봐야 돼요. 하여튼 그러니까 한 달 잘 지내시고, 좀 더우니까 다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네,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